문재인 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진보 정부에서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굉장히 잘했는데 정환진이는 계속 부정적으로 봤는가.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아주 세게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직격을 날렸거든요. 안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보에 대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지. 여러분,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요. 최소한의 어떤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저는 이런 게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뿌려서 말입니다. 경제 좋아지게 보이면 뭘 하겠습니까? 거품만 쌓이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뿌린 거 보세요. 돈 뿌린 거. 역대 정부가 얼마나 돈을 뿌렸나를 나타내주는 그 지표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143조 2천억 원, 이명박 정부는 180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는 170조 4천억 원이, 문재인 정부는 415조 5천억 원이나 뿌렸습니다. 415조 5천억. 박근혜 정부의 2배가 넘잖아요. 이명박 정부에도 2배가 넘고요. 이렇게 돈을 뿌려서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거품만 만들어졌잖아요. 거품만. 코스피에서 시장이 역대 정부보다 4.8%.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엉망이잖아요. 그죠?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상승 주가만 이렇게 주가만 올라가. 주가만. 거품이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품이 쌓인다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집값은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71.44%보다 더 많이 81.66%나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나빠졌겠습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돈 풀어서 주가 띄우고 지금 부동산 띄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현장 경기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적 좋았다니요. 아니 나타나는 지표 이 거품.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15조 5천억을 뿌렸는데 이 정도밖에 성장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 상승률이 4.8%밖에 성장 못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거품을 그렇게. 집값은 제대로 붙었죠. 제대로. 돈 뿌리니까. 제대로 붙어. 거품만 쌓인 거예요. 거품만. 게다가 말입니다. 성장률 보세요. 성장률 2.2%에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 김대중 정부 8.2%, 노무현 정부 5.1%, 이명박 정부 3.4%, 박근혜 정부 3%보다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2.6%보다 못합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돈은 최대로 많이 뿌렸습니다. 돈은 지금 최대로 많이 뿌렸잖아요. 415조나 뿌렸으니까 415조 5천억 원이나 뿌렸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GDP 대비해서 비율도 보세요. 박근혜 정부는 3.4%밖에 안 돼요.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문재인 정부는 14.46%가 늘어났어요. 이런데도 성장률은 엉망이잖아요. 성장률이 이렇게 나빠요. 성장률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코로나19가 위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요, 남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도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 위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뿌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지지부진하고, 이게 경제 성적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1인당 GNP가 늘어났다고 좋아졌다. 여러분, 1인당 GNP는요 단순하게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35,000달러였는데 박근혜 정부 29,000달러고 윤석열 정부 32,000달러다. 환율이 지금 1,300원대가 넘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환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도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예. 만약에 그 환율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그 앞에 정부들도 이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환율을 감안해서 GNI를 계산한다.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요.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비정상이 많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빚이, 아이고야,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 660조 2천억 원이 2022년에 1067조 7천억까지 늘었습니다. 1067조 7천억 원. 660조 2천억 원이 1067조 7천억까지 늘었어요. 이래놓고 돈 뿌려서 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나라 좋아졌다, 경제 성적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빚내서 뭐 자식들 명품 사주고 마누라 이쁜 옷 사주고, 그런데 그 빚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 명품 사주고 마누라 이쁜 옷 사준 것도요 다 팔아도 모자라요. 나라가 완전히 꼬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 왜 이것은 생각하지 않냐고요. 저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국민은 다 압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라 국간이 거들났다고 다 압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들을 내놓으니까 집값이 폭등했다고 다 압니다. 통계 조작해서 국민들 속였다고 다 압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저는 막으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나라가 좋아졌다, 경제 성적이 좋아졌다 이러면요, 이런 게 좋아져야 돼. 이런 게요. 이런 게 좋아져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총 국내 투자액 보세요. 550조 1천억 원이었죠. 윤석열 정부 572조 9천억 원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잖아요. 투자가 늘어난다는 진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액도 보세요. 수출액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5,755억 달러입니다. 윤석열 정부 6,836억 달러입니다. 뭐가 좋아졌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정권, 흘러간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꾸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냐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현실 정치에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윤석열 정책을 잘했니 못했니, 심지어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단식하면 되겠. 이거 현실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욕심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좀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나서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의 어떤 갈라치기를 계속 앞서서 하느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대한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이념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나서만 나설수록 이념에 대한 갈등은 더 심화되고 그 이념의 갈등은 정신적 내전 상태로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나서서 본인이 얻는 게 뭘까요? 대통령을 한번 지냈으면 저는 조용히 어른답게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그래 열심히들 해라. 그런 여유 그런 게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참 안타깝고 참 저는 참담합니다. 참 참담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흘러간 사람이 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한다는 사실도 참담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못한 거를 잘했다고 자꾸 입으로 자꾸 거짓말 하는 것도 저는 불쌍합니다. 이런 말 안 들으려면 아니 전직 대통령이 참담하다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제발이지 점잖하게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그냥 남아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예 조용하고 있든지요. 이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책임은요. 이게 모두에게 있겠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아니 현실이 부정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일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 갈등을 계속 촉발시키지 말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라 경제도 저는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